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평택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 서현옥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평택에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님의 평택 현장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오늘 이 현장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갑지역 홍기현 후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택을 지역 이병준 후보님께서 아직 안 오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평택병 김현정 후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 손을 잡으시고 여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 손을 잡고 여기 계신 평택 시민분들께 큰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인사해 주십시오. 힘찬 환호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지만 함께하신 우리 후보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1분씩만 발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평택역, 평택병 지역이니 평택병 김현정 후보님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대변인, 이재명의 언론 듣고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아주 소중하신 한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우리 민주당에 입당해서 우리 평택 가불병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평택시를 같이 발전시키고자 함께하신 공재강 전 평택시장님이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지난 1년 10개월 동안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망쳐놓은 이 대한민국을 원래대로 다시 다 돌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채양명주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집 외약 사건,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게 대한민국이냐라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과 경제는 파탄나고 외교와 안보는 다 망쳐놓고 민주주의는 퇴행시키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초긴장 상태를 망친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경기 남부벨트 평택에서 우리 가불병 후보가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교도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4일 남았습니다. 4월 10일 반드시
우리 가족과 이웃들 손을 잡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택갑 홍기현 후보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갑 후보 홍기원입니다. 이번 선거부터 평택은 국회의원 2명에서 3명으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평택에서 가불병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승리할 겁니다. 평택 가불병 후보 당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정말 바쁜 와중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평택과 을병 모두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 실패합시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유일의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호주로 도망간 이종섭 대사 반드시 잡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무시하고 범죄 피의자를 대사로 보낸 윤석열 정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이종섭 대사 잡아옵시다. 감사합니다. 네, 홍기현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평택을 이병진 후보님께서 지금 오셨는데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이병진 우리 시민들께 강렬하게 인사 올립니다. 4월 10일은 무슨 날? 목소리가 너무너무 작습니다. 4월 10일 날은 저와 함께 심판하겠습니다. 심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심판! 좋습니다. 윤석열 부부 정권,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 끝장내야 됩니까? 맞으면 박수 부탁합니다. 경제를 죽이고 정의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를 죽이고 삶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죽여버리고 생활의 정치, 통일의 정치, 민주의 정치, 민생의 정치를 복원합시다. 네, 이병진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해주신 세 분의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재강 후보도 한 말씀. 네네. 지난 8일 금요일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해주셨는데요. 공재강 전 평택시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지 3일 됐습니다. 제가 막 낸 것 같아요. 빨간 옷 입고 있다가 파란 옷 입었는데 어디 가죠? 어울립니까? 제가 누군지 압니까?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입당하면서 각오를 했습니다. 4월 10일까지 공재광의 이름을 적겠습니다. 대신 평택에 우리 홍기원, 이병진,
김현정으로서 이름을 새겨 갖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이름 내려놓고 세 분의 이름을 대신한다면 평택 대지역이 다 바뀌고 평택이 바뀌면 경기도가 바뀌고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맞습니까? 공재관의 진심은 국가와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위정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평택의 새 후보가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생을 챙기는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4월 10일은 우리 세 분을 통해서 평택을 바꾸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공대관 강원동지께서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우리 경찰 여러분, 그쪽 왼쪽에 경찰 여러분, 그거 막지 말고 놔두세요. 지금 너무 멀어서 제가 육성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일로 오십시오. 좀 비켜주세요. 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기자회견 할 때만이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육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택 우리 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유롭게 말씀드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고 4월 10일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우리 4월 10일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4월 10일 선거일에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꼭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 마감 시간도 다 돼갈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답을 드리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죠? 네, 제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이크는 내려놓고 시험하고. 누가 호루라기 있나 본데 저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제가 일부러 준비해 왔는데 제가 오늘 준비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윤석열 정권 정말 국민의힘의 이 정치 겪어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났는데 정말 참 10대부터 정치가 뭔지를 조금씩 보면서 살아왔지만 이런 정권을 본 일이 없어요. 뭐 이런 정권이 있습니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저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등등 다 겪어봤는데 그들은 정말 독재자였고 무능하고 부패했지만 그래도 국민들 눈치를 봤습니다. 국민들이 혹시 어떤 제재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두려운 마음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긴커녕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을 정말로 거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거시기 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확 4월 10일에 거시기 해불자! 여러분, 제가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4월 10일에 그들이 일당이 되거나 과반수를 차지했을 때, 국회를 장악했을 때 무슨 짓을 벌일지 생각하면 정말로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톱 시켜줘야 됩니다. 더 이상 폭주하지 말도록 윤석열 스톱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못 살겠다. 정말 못 살겠지요? 못 참겠다. 이게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냥 저절로 나와요. 못 살겠다, 죽겠다. 그래서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출이자 몇 배씩 올라가지고 그동안 받은 수입으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 올라가는 월세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직장은 없는데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서 쓸 돈도 없고 차라리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릴까 이러다가 진짜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정치고, 이런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윤석열 정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 범죄 혐의 감춰주느라고 검찰, 경찰 장악해가지고 국회가 특별법 만들어 특검에서 조사하자 하는데도 거부권 행사합니다. 국가 권력을 그런 데 쓰라고 맡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피 같은 돈 세금 내놨더니 그 세금으로 자기 가족들 땅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이나 바꾸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 나라가 윤석열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배자를 뽑았습니까? 통치자를 뽑았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우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평화롭게, 조금 더 희망 있는 세상 살게 해달라고 그들을 뽑고 그들에게 권력 맡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으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공연히 중국, 러시아 공연히 자극해가지고, 쓸데없이 과도하게 자극해가지고 중국하고 척지고 러시아하고 척져서 경제 나빠진 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외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통상국가예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우리의 가장 흑자를 많이 내주던 중국을 그냥 외교적 언사로 대만 해협은 기존 질서를 존중한다, 그냥 그렇게 우아하게 한마디 하면 될 거를 공연히 쿡쿡 찔러가지고 왜 원수를 만듭니까? 그래서 생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국익이고 생긴 것은 한반도 위기 아닙니까? 외교를 망쳤어요. 외교를 망쳐서 경제를 망쳤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깼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다음 전쟁터는 동북아 한반도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외교를 망치고 안보를 망치고 있습니다.
민생을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멈춰야죠. 본인들이 멈추지 못하면 우리가 멈춰 세워야죠.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입니다. 4월 10일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바로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주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국민이 눈 시퍼렇게 뜨고 무시당하지 않고 이 나라 주인이다, 앞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게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거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지요? 경제는 폭망이요, 민생은 파탄이지, 한반도 평화는 위기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여러분, 이 나라는 국민의 것입니다. 일부 소수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과 지위는 우리가 준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받거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 아닙니다. 어디 게임에서 딴 자기들 거 아닙니다. 잠시간에 맡겨놓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맡긴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너희가 가진 모든 권력과 너희가 가지는 모든 지위는 우리 국민들이 맡긴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고 국민이 맡긴 예산으로 사적 이익을 사복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해고다. 해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국민을 배반한,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그 반국민 세력들이 차지했던 자리에 우리 김현장 후보를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평택 시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싸워온 우리 홍기환 국회의원에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여 찾은 발굴한 인재 이병진 후보에게 유이동을 꺾고 확실하게 이겨서 평택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병진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셔야 이재명 잘했구나 소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경제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죽일 듯이 미칠 듯이 서로 공격하면서 대결하고 그러지 맙시다. 소위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집단을 대표할지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국민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대했던 또는 대립했던 그 상대를 할지라도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는 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조금 미워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다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뭘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야당이 반대를 해도 살살 빼고 설득하고 뭐 또 하나씩 나눠주고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십시오. 국민들을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기침만 한 번 해도 아래쪽에는 몸살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적 뒤져가지고 없는 허물 만드느라고 온 국력을 다 쏟아놓고 하는 일이라고는 통합이 아니라 배제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냥 우리 편 최대한 조금 있는 거 세게 모아가지고 그걸로 돌파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갈등과 대결로 몰아넣는 거 이러다가 종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전입니다, 여러분. 내전이 별겁니까? 원래 우리 사회는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기회와 자원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 정하는 권력을 가지려고 옛날에는 죽이고 죽이고 상처 주고 싸우면서 그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투표를 통해서 그 권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나만 다 먹을 거야. 너 졌지. 너는 다 가서 굶어 죽어. 이렇게 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도 그거를 설득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무력으로 제압하면 그때는 바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게 내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이미 심리전 내전 상태의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서로 이렇게 증오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묘해서 백주대낮에 누군가의 목에 칼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의 노력, 정부 여당이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 이 길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평택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김현정이 출마합니다. 김현정. 홍기원이 출마합니다. 이병진이 출마합니다. 아시겠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실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러분 장사 안 되지요? 일자리 없지요? 내가 비판 한마디만 할게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국가가 할 일이죠.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기 좋게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앞으로 재생에너지 없으면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죠? R200이라고. 재생에너지로 100% 생산하지 않으면 즉 화석연료를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게 전 세계 기업들이 이미 방침으로 정했어요. 5년 10년 지나면 대한민국처럼 재생에너지가 7%밖에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길이 막힙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건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R200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 상태로 대한민국 경제를 챙길 수 있겠어요? 중국의 수출길이 막혀도 자꾸 중국하고 괜히
자꾸 갈등을 격화시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뭐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저는 그게 사전선거운동 관건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대통령 봤어요? 평소에 하다가도 선거 때는 멈추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안 하던 걸 선거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예 보란 듯이. 어쩔래? 내가 한다는데 어쩔래? 어쩔래 정권입니다. 어쩔래? 여러분, 경제 문제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약속한 게 지금 1,000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도대체 앞으로 몇 년을 더 할 건데 1,000조 원을 써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제 살리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000조 원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 서민들은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야 됩니다. 돈이 도는 것이 경제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투자합니다. 그리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면 객관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경제가 삽니다, 여러분. 정부가 원래 그런 경제 심리를 북돋아 주는 게 하는 일이에요. 과열되면 좀 누르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유다. 자유. 자유. 나는 죽을 자유. 고리 사채 5,000% 빌릴 자유. 불량식품 사 먹을 자유. 자유다. 자유와 방임과 방치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받쳐줘야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1,000조 원 필요 없이 우리 저번 코로나 때 너무 장사 안 돼서 힘들었죠. 그때 15조 원 들여서 1인당 20, 30만 원 정도 지역 화폐로 줘서 동네에서 쓰라고 했더니 경기가 과열될 정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돈 15조 원 없어졌어요. 돌고 돌고 돌아서 세금 더 많이 거치지 않습니까? 사람들 소득 늘어나지 않아요? 골목 경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GDP가 늘지 않아요. 이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지역화폐 예산 깎아가지고 지역화폐 지원도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R&D 예산 대폭 깎아가지고 우리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과학기술 예비군들이 해외로 다 도망가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상한 짓만 하지 않고 정말로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눈으로 살펴서 1,000조 원, 500조 원 얘기할 게 아니라 15조 원만 해서 4인 가구 100만 원 지역화폐로 기본 지원금 지급하면 지금도 몇 달간은 확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똑같은 권력을 가진 똑같은 권력자라 해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이 딱 그게 증명되는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멈춰야죠. 4월 10일에 멈춰 주시겠죠? 4월 10일에 확실하게 멈춰 세웁시다, 여러분. 4월 10일에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우리 손으로 확실하게 증명합시다, 여러분. 못 살겠다, 심판하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네, 이재명 당대표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힘찬 메시지에 힘입어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경기도와 평택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승리의 기운이 벌써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평택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재명 그만하세요. 대표님의 마이크 평택 그만. 현장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옛날에 끝났어요. 그만해.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서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러 곳 중에서 평택 그리고 안성 이 지역 또 이천 이 외곽 몇몇 지역들이
사실은 승부가 갈리는 박빙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겨야 여러분이 이깁니다. 평택과 안성 이 박빙 지역에서 여러분 국민들께서 이겨야 진짜 이번 총선에서 이기시는 겁니다. 평택에서 이기는 것은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는 이미 승부가 결정나다시피 한 지역들의 한 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한 표의 그 귀함을, 그 무게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이웃들, 친지들, 지나가는 혹시 어깨를 부딪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도록 요청해 주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한때 했던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가 주입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예수님, 부처님도 잘못된 정보가 계속 주입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고쳐보겠다고 유인물 밤새도록 만들어가지고 50장, 100장 품에 몰래 숨겨서 저런 건물 옥상에서 뿌리고 난 다음에 다 잡혀가지고 징역 1년씩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어려운 행동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담벼락이 되고 모함이라도 질러라.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하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우리가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하면 우리는 중립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기득권을, 기존의 체제를, 기존의 현실을 묵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담벼락이 되고 고함 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게 있어요. 투표하자. 투표보다 더 쉬운 거 있습니다. 손가락을 써주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처벌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부터라도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배반하는, 국민을 배반하는 권력자들을 되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만한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무서우면 저런 짓 하겠어요? 국민을 우습게 하니까 저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표를 주겠지, 이렇게 해도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보니까 엎드려 큰절도 하던데 요새는 아예 배 내밀고 어떡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꼭 생각하고 행동해 주십시오. 거대한 엄청난 일도 결국은 따져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큰 일, 어떤 통치자나 위대한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삶의 현장에 있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 촛불 하나 들고 박근혜 권력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위대한 국민들이 이 저열한 정권을 이렇게 방치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행동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가치가 너무나 크다. 여러분의 결정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힘내서 꼭 심판하고 승리합시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의 후보자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 시장님 잘 부탁합니다.